안녕하세요. 시마트론 오신원 차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마트론 2025 버전의 업그레이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신버전인 2025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사항이고요. 자, 처음으로 보실 내용은 어셈블리 파일 변환 시 UCS 자동 숨김 기능이고요. 내용은 제가 짧게 설명을 하고요. 뒤쪽에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셈블리 형식의 외부 파일을 변환을 할 때 메인 어셈블리의 좌표계만 표시를 하고요. 각 파트에 대한 좌표계는 숨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CAD 도면 파일 변환 시 블록을 유지하는 내용이고요. 오토캐드에서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시마트론 도면으로 변환을 할 때 시마트론의 그룹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불러오면서 파일의 변환 시간이나 파일 용량, 엔티티의 수량을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범주셋 내보내기고요. 일반 셋뿐만 아니라 범주로 만든 셋도 외부 파일 변환 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변환 시 UCS를 숨기는 내용이고요. 먼저 그 변환할 때 파라미터 설정을 보기 위해서 초기 설정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 DI 창이 뜨게끔 설정을 했고요. 자, 예제 폴더에 있는 스텝 파일을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펼쳐보면은 어셈블리를 가져올 때 UCS를 숨기겠다는 옵션이 있었고요. 체크를 하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인 어셈블리에 대한 좌표계만 표시가 되고요. 각 파트에 대한 좌표계는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전 버전에서 변환한 내용이고요. 각 파트의 좌표계가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WG 파일 변환 시 블록을 그룹으로 변환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지금 보시는 항목을 체크를 했고요.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묶음으로 선택이 되는 형상들이 있는데요. 오토캐드에서 블록으로 생성한 그런 형상들입니다. 자, 시마트론에서는 이제 그룹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토캐드에 이제 블록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묶어서 가져옴으로써 좀 더 가볍고 빠르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주셋 내보내기고요. 시마트론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셋하고 범주셋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범주로 만든 셋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하더라도 내보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범주 기반의 셋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서 체크를 해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파일을 다시 변환을 했을 때 범주 셋이 같이 내보내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선택 셋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F2 델리트 키의 활용도 증가입니다. 윈도우에서 F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 이름을 변환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어떤 파일을 지우거나 할 때는 델리트 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시마트론 내에서는 이 키가 이제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자, 2025 버전부터는 F2번 키와 델리트 키를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된 이 항목들이 F2번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오른쪽에는 델리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F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에서는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5 버전부터는 더 이상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사용했던 버전에서 단축키를 갖고 온 경우에는 F2번 키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신규로 등록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흰색 배경으로 전환하는 아이콘의 추가 내용이고요.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시마트론의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경을 흰색으로 쓰는 게 유리한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설정 가서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고 어떤 작업이 끝난 뒤에 다시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다시 초기 설정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20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흰색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빠르게 흰색으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피 및 질량의 속성 저장 내용입니다.
자, 분석 메뉴에 보면은 정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각 오브젝트의 부피나 질량을 측정을 해서 파일의 속성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 속성은 파일 열기 창에서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속성 표시 영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셈블리, BOM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흰색 배경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흰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표현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흰색 배경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빠르게 흰색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피 및 질량 속성 저장 내용이고요. 자, 정보 쪽에 가서 오브젝트 필터로 솔리드 형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속성 창이 뜨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밀도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도 값은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저장 버튼을 눌러서 각각 파일의 속성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어셈블리 재료표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하고 밀도가 표시되게끔 컬럼 선택 도구에서 추가를 했고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밀도하고 질량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플랜 사이즈 조절 기능입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 환경 설정에서 데이터 플랜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텀을 생성을 할 때 화면 시점에 따라서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요. 자, 초기 설정에서 화면 대비 플랜의 크기를 일정 비율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으로 플랜의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한 후에 플랜 끝에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연속 작업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됐고, 이 그랩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좀 선택하기 쉽게끔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나믹 섹션 단면 위치 설정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이 섹션 기능을 사용을 하고 다시 섹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 위치에서 다시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다시 실행을 했을 때 형상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드래그 바를 이동을 해서 전체 형상이 보이게끔 한 후에 새롭게 단면 위치를 설정하는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위치에서 시작이 되게끔 마지막 위치가 기억이 되지 않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전에 작업했던 단면 플랜을 사용합니다 라는 옵션을 체크를 했을 때만 이전에 사용했던 플랜의 위치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활성 스타일 항목 추가고요. 자, 기존에는 이제 선이나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텀에 대한 플랜, 축, UCS에 대한 색상이나 뭐 선의 굵기 이런 속성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선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도 같이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툴 필터링 유지, 선택 필터의 위치 변경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이 선택 필터 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용했던 필터 상태를 유지하는 툴 필터링 유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이 2025에서는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선택 필터가 들어가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자, 툴 필터링 유지 기능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다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편집 메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선택 필터에서 빠진 이유는 기능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해제하고 다음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켜놓고 쓰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위치를 아예 편집 메뉴에서만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했고요. 이 위치에 선택 필터를 대신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플랜 사이즈 조절 기능이고요. 자, 기존 버전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플랜으로 좌표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 가득 차게끔 플랜이 생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사이즈를 변경하고자 할 때 선택을 하고 끝에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2025 버전에서는 초기 설정 데이터 플랜에서
화면 대비 플랜의 사이즈를 일정 비율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플랜의 핸들러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비율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하였고요. 핸들러의 크기도 크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섹션의 위치 변경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는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갔을 때 마지막 위치에서 다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2025 버전에서는 원래 초기 상태로 시작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마지막 사용했던 그 위치에서 시작이 되게끔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 스타일 항목 추가 내용이고요. 자, 보신 것처럼 플랜하고 축 UCS 선 텍스트에 대한 라인 타입이라든지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 후에 새롭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바뀐 속성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툴 필터링 유지 내용이고요. 자, 기존 버전에서는 선택 필터에 저기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2025에서는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필터 선택 기능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 가시면은 다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셋 폴더 기능 추가고요. 자, 셋을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폴더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의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사용했던 폴더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셋의 위치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영문과 숫자로 셋을 정렬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폴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예제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셋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순서는 좀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래서 영문 숫자로 셋을 정렬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hift를 이용해서 여러 개 셋을 선택을 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폴더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폴더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선택했던 셋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셋을 더 추가하거나 셋에 있는 거를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폴더를 익스플로드, 폭발을 하게 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CAD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스케치 기능이고요. 자, 스케치에서 슬롯을 생성할 때 전체 폭 치수가 나오게끔 개선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는 폭의 반만 치수가 표시가 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크기를 좀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때문에 치수 조절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이 전체 폭 치수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기능도 개선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이 사각형을 이제 생성을 할 때 각도를 이용해서 틀어진 상태로 그릴 수가 있고요. 코너 라운드 기능도 적용을 해서 코너 부분에 이 라운드 형상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모드 추가고요. 자, 레퍼런스 모드는 이제 스케치에서 실선이 아닌 이제 가상선, 참조선으로 그릴 수 있도록 모드를 아예 바꾸는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가상선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스케치 그 모드에서만 표시가 되고 나가게 되면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선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레퍼런스 전환 기능도 그 바로 밑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슬롯, 네, 슬롯의 폭 치수 개선이고요. 자, 슬롯 기능을 눌러서 슬롯 형상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폭 치수로 치수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사각형을 그릴 때 각도나 코너 라운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미 연결로 해서 마우스 가는 대로 형상을 그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각도나 코너 라운드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각도를 설정을 하고 라운드 값을 얼마로 할 건지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생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케치 레퍼런스 모드 추가 내용이고요. 자, 모드 자체를 레퍼런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모드가 활성화된 이후에 그려지는 선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 점선, 레퍼런스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참조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실선으로 어떤 형상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실선을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는 기능은 그 바로 밑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방향 돌출 시 마이너스 증분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솔리드 돌출에서 양방향 돌출을 할 때 이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증분 또는 레퍼런스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 옵션,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케치나 어떤 면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솔리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 이동 복사의 명확한 포인트 선택 기능이고요. 자,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선택 이동 복사를 할 때 기준 포인트에 대한 선택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점이 하나가 표시가 됐었는데요. 자, 이 포인트 때문에 선택을 다시 하거나 해제 후에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2025 버전에서는 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고요. 정확한 포인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형, 원형, 배열에서 카운터 개수를 하나로 1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수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배열의 개수가 하나는 입력이 되지 않아서 일부 형상을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카운터 수량을 1로 입력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돌출 반대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증분값을 넣는다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선을 이용해서 돌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을 했고 새로운 돌출로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선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증분값을 넣었고요. 요번에는 양방향 돌출해서 레퍼런스로 해서 기준 면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로 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 선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에서 카운터 수량을 1로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경우고, 셋업에 등록된 치수를 변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칸의 개수를 제가 이 배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개수를 지금 보신 것처럼 변경을 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로 했을 때 하나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카운터 개수가 1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리드 홀 기능의 개선입니다. 자, 기존의 솔리드 기능과 동일하게 새로운 추가, 제거라는 옵션을 추가를 했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샤프트와 같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경사각 옵션을 통해서 테이퍼 홀 형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나사 옵션으로 원하는 치수의 일반 탭홀이나 카운터 형상이 포함된 탭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탭 치수는 시마트론 데이터 폴더에 있는 스레드 엑셀 파일에 수정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형상을 숨기고요. 포인트 하나만 표시를 해서 새로운 홀로 해서 홀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지금 보이는 형상으로 기존의 솔리드를 제거하는 형태로만 작업이 됐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롭게 홀의 형상을 이제 만들거나 기존 솔리드에다가 추가적으로 홀의 형상을 덧붙이는 그런 작업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지금 새로운 추가 제거라는 이 옵션을 다 사용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형상을 비활성하고요. 자, 원래 상태로 가서 다시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제거로 해서 홀 형상을 생성을 할 거고요. 자, 테이퍼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테이퍼가 들어간 상태로 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 치수로 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나사 치수를 선택을 해서 홀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 치수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되는 값들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엑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내용이고요. 뭐 탭을 추가하거나 하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리드 라운드의 코드 길이, 현의 길이로 생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의 길이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이 라운드의 끝점과 끝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코드 길이로 적용을 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의 곡률값으로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이 곡률값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길이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형상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곡률값은 이 두 면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면 필렛의 트림 분할 부분 적용 옵션이고요. 자, 면 필렛에서 트림을 하거나 분할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필렛을 생성한 후에 분할이 되거나 삭제된 면들이 있어서 이런 면들을 또 다시 생성한 다음에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신 것 같이 이 옵션에서 트림 분할 제외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필렛을 생성한 후에 여기서 제외시킨 면들은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그 라운드의 코드 길이 추가 내용이고요. 자, 솔리드 라운드로 엣지를 선택을 해서 자, 곡률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로 적용을 했고요. 이 두 면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일정한 크기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하나는 곡률 값으로, 하나는 이 현의 길이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8이라는 값을 적용을 했고요. 자, 정면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겹쳐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다음은 면 필렛, 트림 분할의 부분 적용 내용입니다. 자, 면의 필렛으로 두 면 사이에 필렛, 라운드 형상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작업 이후에 이 기존의 면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면을 또 다시 연장하거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외시킬 면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필렛 이후에도 기존의 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거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몰드 프레스 디자인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셋업의 카탈로그 치수 연결 기능의 개선이고요. 자, 셋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정을 할 때
기존의 카탈로그에 있는 치수 값으로 연결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이 연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을 때 카탈로그의 이름과 치수가 이렇게 셋업 창에 표시가 되게끔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내용이고요. 자, 모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선형 이동과 원형 이동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형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형 이동의 모션을 생성을 한 후에 이 선형의 모션을 원형으로 이제 변경하는 식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2025 버전에서는 바로 이 형식 창에서 선형인지 원형인지를 바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뭐 불편하게 여러 번 클릭을 통해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좀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게끔 개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셋업 카탈로그의 치수 연결 개선 부분이고요. 자,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 세트가 있고요. 셋업 창을 열어서 리프터의 직경 값을 카탈로그에 있는 값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카탈로그 파트에서 추가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카탈로그를 선택한 후에 카탈로그에 있는 치수 중에서 m이라는 치수 값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탈로그 연결했을 때는 카탈로그에 등록된 m 값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제를 했을 때는 편집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연결을 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자, 모션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크랭크 축에 대해서 원형 모션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형식 창을 눌러서 원형으로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축을 선택한 후에 계산을 해서 모션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랭크 기능들의 자동 붙이기 내용입니다. 자, 블랭크가 들어간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부분 블랭크, 자동 바인더 블랭크, 그냥 바인더 블랭크가 있죠. 자, 요 기능들은 이제 어떤 플랜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인데요. 자, 이렇게 기능을 사용해서 전개된 형상들은 기존의 형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한 후에 붙이기를 통해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2025 버전에서는 생성이 된과 동시에 붙이기까지 자동으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이 UCS 정의 기능의 추가고요. 자, 이거는 새로운 기능이고요. 우리가 스트림 레이아웃을 생성을 할 때 스트림 레이아웃의 기준 좌표계가 센터에 있지 않고요. 첫 번째 열에 일정 위치에 이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셋을 불러거나 할 때는 새롭게 또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이 UCS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림 레이아웃의 중앙, 끝단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동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또 빠르게 포인트를 찍어서 좌표계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어넌스를 소재 T에 일정 비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클리어넌스를 적용할 때는 소재 T에 몇 프로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막상 이제 시마트론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로 계산된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2025 버전부터는 기존의 방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퍼센트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몇 프로로 할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퍼센트 값으로 계산된 값이 적용이 돼서 실제 클리어런스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블랭크 기능들의 자동 붙이기 결과 내용이고요. 자, 전개할 형상을 불러와서 부분 블랭크를 통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 선택을 하고 전개할 면 선택을 하고 가운데 있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자, 옆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밴딩 형상도 자동 바인더 블랭크를 통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필터로 확인했을 때 하나로 구치가 돼서 결과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 UCS를 정의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스트립 전환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다이 UCS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기능을 실행을 한 후에 스트림 레이아웃의 센터를 기준으로 생성을 하겠다. 아니면 수동으로 해서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기준 좌표기가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 스트림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이 세트를 불러올 때 지금 방금 생성한 좌표기를 선택해서 불러오면은 빠르게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이후에는 다이 세트를 만들 때 설정했던 그런 기준 값들을 이제 변경을 해서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스트림 레이아웃에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클리어런스를 T에 일정 비율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다이 백킹이나 다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값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다이 플레이트나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설정을 해서 10%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요. 트림 펀치 기능을 통해서 이 녹색 면들을 선택을 해서 펀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을 했고요. 자, 커팅 오브젝트 항목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아까 10%로 적용된 값들이 적용이 돼서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턱걸이 형상을 추가를 해서 펀치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펀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측벽하고 다이 커팅된 엣지를 선택해서 거리를 확인을 했고요. 네, 0.16이라는 값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팅 방향 재분석 옵션의 추가 내용입니다. 자, ECO가 발생을 했을 때 바뀐 면들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025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존 방향 재분석이라는 이런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파팅을 열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파팅 작업을 이미 완성을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형식에서 파팅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형상이 따로 있고 파팅 면에 대해서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자, 변경된 ECO 파트를 불러와서 형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된 제품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 자, 비교해서 이제 분석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뀐 면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바뀐 면은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파팅 속성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존 방향 재분석을 통해서 기존 파팅 면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분석을 통해서 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 방법보다는 좀 더 빠르게 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 쪽입니다. 자, 도면 뷰에서 멀티 편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도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좀 불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멀티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상, 뷰를 잘라내기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특히 이제 삭제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요. 자, 2025 버전에서는 이제 멀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뷰를 한꺼번에 묶어서 삭제를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기 하거나 하는 편집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꼴치수 기능의 추가고요.
자, 홀에 대한 정보, 이제 홀의 개수라든지 카운터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새로운 홀 치수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치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면의 색상으로 도면 뷰를 생성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가공 정보를 표시할 때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뷰 속성에서 수직면 색상 선호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모델링의 그 측벽에 입혀진 색상으로 이 뷰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멀티 편집 기능이고요. 자,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뷰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20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집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 개의 뷰를 잘라내기 해서 새로운 시트에 붙여넣기 하거나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시트에 붙여넣기 하고 뭐 삭제를 하고 여러 개의 뷰를 묶어서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속성 변경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했던 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속성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새로운 홀 치수 기능의 추가입니다. 다이플레이트 도면을 열어서 새롭게 추가된 홀 치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일반 치수를 뽑듯이 홀을 선택해서 치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뒤 첨자나 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편집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치수를 뽑게 되면은 이 홀의 개수라든지 이 카운터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면 색상으로 도면 뷰를 생성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수직면 색상 선호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수직 측벽의 색상으로 뷰를 생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열어서 봤을 때 이렇게 측벽에 대한 색상이 이 도면 뷰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최적화 내용이고요. 용지의 방향과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출력했을 때 뷰의 크기, 이 방향에 맞춰서 용지의 방향을 세로 또는 가로로 자동으로 세팅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1대1로 출력을 했을 때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적합한 용지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 파일을 열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로 출력을 했을 때가 적합한 내용이겠죠. 자, 자동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맞춤으로 해서 출력을 했고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출력했을 때 적합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설정을 했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가로 방향으로 자동 세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로 해서 1대1로 출력을 할 거고요. 최적 맞춤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최적의 용지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된 2025 버전에 대한 CAD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